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뉴스테이블. 오늘은 두 청년 정치인과 함께 정치 현안을 비롯해서 또 경남의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겠고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춥습니다. 오늘 뭐 최강 한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오늘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 캠프에 입소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2박 3일간 캠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좀 한파에 선수들 부상도 우려가 된다.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도 예전에 이제 유도 선수 시절이 좀 있었고요. 예. 저도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동계훈련했던 그 기억이 살짝 나요. 제가 동해 바다에 저도 막 뛰어들고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강철 부대라고 그 프로그램 아시잖아요. 알죠.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또 인기를 많이 얻고 저도 선수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 파리 이제 올림픽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해병대 캠프에 들어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하면서 이제 조금 그런 긴장된 마음도 풀고 그런 것도 오히려 뭐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만 이제 지금 한파가 이제 지금 계속 몰아닥치기 때문에 그런 건강, 특히 감기 이런 데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계속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이러다가 정말 삼천 교육대가 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신선하지를 못했어요. 이 내용이. 물론 해병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 대원들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훨씬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강하거든요. 국가대표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왜 이 시점에 해병대를 가느냐라는 것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금 선수들을 뭐 몸 체크를 하는 건 엄청난 정말 과학적으로 하는데 과연 미국 선수들을 미국 군대에 보낸다고 하면 미국에서 반응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한파에 좀 별다른 부상 없이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선수들 캠프 훈련 잘 마치길 바라보고요.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비대위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열린 연석회의가 이제 오후 2시부터 열렸는데 오늘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비대위원장을 어떻게든 이제 인선하기 위해서 아마 연석회의가 열린 것으로 저도 이제 판단을 사실 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발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 여론도 좀 많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은 저도 조금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뭐 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정치로서의 첫 이제 스타트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그 지금 이제 총선에 나서는 이 선수들과의 이런 관계들도 많이 이게 좀 여론을 이제 좀 형성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사실 제일 크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동훈 지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그런 역할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 이슈를 선점하고 이슈를 몰아가는 그런 역할이 좀 낫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 장관보다는 제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조금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래도 조금 이런 연륜과 관계와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평이 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도 지금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뭐 국민의힘에 비난할 내용이 아니라서 우리 김유상호님 조금 편하신 것 같아서 저도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타당의 상황을 제가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평가를 하자면 소위 우리가 똥볼을 찬다고 말하죠. 저는 계속해서 이런 똥볼을 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혁신적인 인물이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걱정을 했었는데 예.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드리게 됐었고요. 지금 최근에 흥행 중인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네. 전두환 정부가 총칼로 국민을 탄압하고 대한민국을 멋대로 주무르는 영화의 내용을 봤는데 윤석열의 검사 정부가 이제 검사의 기소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하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고 나면 과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고 나면 그 후에 국민의힘의 후폭풍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까라는 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민주당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신당 창당 관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 한 110여 명이 이 신당 창당의 중단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대표를 좀 규탄하는 그런 집단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이렇게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담처럼 좀 들리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대선 경선 당시에 뭐 앙금이 조금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사실 친이 이게 이제 일부 지지자들에 대한 약간 환멸 뭐 이런 것도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이제 행보가 보면은 소위 뭐 개딸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고 당내에서 뭔가 지금 현재 당 대표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조금 강하게 했을 때 상당히 더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아예 뭐 말도 못하게 함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낙연 이제 전 대표는 그럼 내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더 이상 뭐 정치적 의미를 찾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인이라면은 이 생명이 절대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적 생명을 좀 연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김상훈이 보신 것처럼 똑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일단은 뭐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아직 살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대권의 꿈을 아직 놓지 못했던 거죠. 저는 솔직히 이 모습이 너무 좀 꼴사납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명도 아니고 뭐 친명으로 날 뭐 그 정도의 급도 아닌 정치인이지만 제가 평당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거든요.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과 동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를 해준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국민의힘의 이중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대표의 같은 대표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씀이 떠나는 사람들이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의 모습은 정말 꼴사납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이낙연 대표라면 차라리 나는 뒤로 물러나 있겠다. 다만 친이 뭐 이낙연계라 불리는 내 후배들은 뭐 공천을 탈락시키는 그런 행위 없이 정정당당하게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나도 민주당으로 한 목소리 내겠다.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갑자기 나와서 신당을 차리겠다. 우리 뭐 공천 안 줄 거니까 신당 차리겠다. 이런 모습은 정말로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나가면서 국민의당이 생각보다 성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절대 그때의 그 행복한 꿈은 꿀 수 없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각 당의 정치 현안을 하나씩 좀 짚어봤는데요. 자, 저희 뉴스테이블 다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제 선거구를 파헤쳐보는
새로운 저희 뉴스파다의 프로젝트를 좀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경남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16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뉴스파다에서 이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를 한번 중점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창원과 김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원입니다. 창원 5개의 선거구가 있죠. 네. 조금 전 인터뷰를 했던 이제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마산하포구가 지역이고 나머지 의원들 이제 모두 국민의힘이지 네. 않습니까? 5곳 모두가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뭐 최영두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뭐 수도권과 같다, 경남의 민심이 뭐 수도권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형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경남은 불려져 있고 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성산구를 제외하면 모두 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국회의원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이때까지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예.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보수의 세가 강한 보수의 텃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조금 눈여겨볼 곳은 아무래도 허성무 전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성산구.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들도 많고 해서 뭐 정의당의 의원이 당선된 적도 있고 노동당의 의원 당선된 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당선됐을 때도 아주 팽팽하게 표 차이가 많이 안 났었던 곳이거든요. 예.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의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그런 조금 전략적 요지라고도 생각되고요. 이쪽은 이때까지 계속 이제 정의당 그리고 뭐 진보정당과의 단일화 문제가 가장 컸었던 곳인데 이전까지는 정의당의 단일화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 지금 정의당이 워낙 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위협적인 뭐 단일화에 대해서 큰 위협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허성무 전 시장 같은 경우에 고노회찬 의원에게 양보를 하면서 단일화 해줬던 적도 있고 항상 성산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조금 소수 정당에게 양보를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단일화를 해줄 필요도 없고 단일화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장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허성무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지방선거에 낙선을 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득표율은 40% 가까이 받았거든요. 예. 당 지지율보다 본인의 개인기로 10% 정도의 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잘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평도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런 생각됩니다. 네. 내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도 많은데 이제 방금은 성산구 이야기를 또 네. 해주셨고 그 외에도 눈에 띄는 후보군이 있는 지역구가 또 있을까요? 뭐 여러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진보당의 후보도 나올 것 같고 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뭐 김지수 전 의장이나 김기훈 전 지역위원장도 지금 공모 신청을 한 상태고 또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보면 김종량 인터폴 전 총재가 워낙 많이 나오셔서 항상 현수막에 자주 보던 예. 분이라 이름이 좀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배철순 소장이시죠. 우리 또 뉴스파다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저분도 되게 좀 합리적으로 보수 패널 중에서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 정도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의창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기훈 전 지역위원장이 무명의 시절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을 때 40%를 받았었거든요. 예. 박안수 전 의원이 창원시장도 지내면서 인지도가 높아 있는 상황에서 무명의 김기훈이 40%를 받았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대한 순풍이 좀 온다면 의창구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김유상 의원은 어떻게 좀 눈에 띄는 후보군이나 그런 지역구 있으시면 어떤 분들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창원 예, 창원이요. 거죠? 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의창구에 지금 이제 배철순 후보를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젊은 또 바람에 또 이런 그런 것 영향을 또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실제로 또 페이스북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그 본인이 이제 살았던 곳 예를 들어 소답동 뭐 이런 것도 주로 이제 다니시면서 예. 주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어쨌든 또 중앙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역량들을 마음껏 펼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김영선 의원님도 뭐 창원에서 이제 뭐 초선이시긴 하지만 5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역량이 있으신 분이고 만약 이번에 공천을 받아서 이번에 국회에 또 입성을 하신다면은 아마 여성 최초의 또 국회의장도 한번 노려보실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누구 하나 특출나다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또 본인들의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창원 5개 선거구 이제 모두가 국민의힘인 상황인데 내년 총선에는 조금 다른 바람이 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당선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좀 장밋빛 희망도 한번 걸어보고요. 예. 의창구 같은 경우에도 좀 순풍이 잘 불면 해볼만하다. 그리고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 선거 때 아주 아쉽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해도 지금 뭐 한기철 전 총장도 있고 지금 지역위원장 김준길 지역위원장도 있는데 어느 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두 분 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를 생각하면 진해도 해볼만하다. 그리고 의창 지금 저희가 이제 정치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냉정한 판단을 조금 하긴 어렵지만 네. 하포구라 이제 해운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지역위원장이 다 도의원 출신인데 그 전에 시의원을 다 3번씩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민생을 잘 챙긴다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바닥에서 아주 밀접하게 시민들과 관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바람이 좀 도와주면 이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도의원 선거를 할 때 도의원은 단일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당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정도라면은 이번에 한번 좀 도전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유상 의원은 내년 총선 이 5개 창원 선거구 네. 이게 계속 국민의힘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또 경남 도민분들께서 특히 또 창원 시민분들께서 어쨌든 뭐 우리 국민의힘을 또 많이 또 지지해 주셨고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이후에 어쨌든 이번 총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믿어주신 거면은 이번에도 확실하게 밀어주셔가지고 우리 그 또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게 강한 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해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갑과 을 두 선거구가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화 연결한 이제 김정호 의원이 김해 을, 얼마 전 저희 뉴스파다에 출연하셨던 민홍철 의원이 이제 김해 갑인데요. 이 두 자리 모두가 이제 민주당입니다. 네네. 사실 이제 김해는 2010년부터 해가지고 민주당이 좀 강세였던 지역이거든요. 네. 김해 갑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였고 김해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부터 해서 민주당이 좀 강세로 이렇게 쭉 예. 이렇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해 보면 봉화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김해가 상당히 젊은 도시입니다. 전국 이제 보면은 평균 연령 42세로 상당히 젊은 곳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경남 내에서 소위 조금 뭐 진보 세력의 중심 거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마치 뭐 여당 내 야당 같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당 후보가 한 명 정해지면은 조금 뭐 이렇게 같이 뭉쳐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 뭐 부끄럽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저희가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패배했던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12년 만에 이제 우리 홍태용 김해 시장님이 이제 또 시청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셨고 그럼에 또 지선에서도 이번에 좀 청년 이제 시의원분들이 많이 입성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젊은 도시에 맞게 그 젊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금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조금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김해 관련해서도 좀 출마 예정자들 중에 눈에 띄는 후보가 있다면 어떤 지역구에 누가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뭐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정치 평론가 같으면 좀 신랄하게 이렇게 뭐 비판도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예.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이.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김해 갑에 대해서 사실 언론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 을로 봤을 때 예. 충분히 지금 김성우 위원장님이나 서정길 전 위원장님 열심히 또 뛰고 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 김장환 지금 그 울산에 계신 이제 병원장이시자 교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김해 을이 이제 예전에 김정호 의원님이랑 장기표 의원님이 이렇게 한번 21대 총선에서 이렇게 붙었으셨을 때
거의 9% 8점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역주의보다는 인물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을 쪽은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 스펙이랑 그 인물의 그 성향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시는데 김장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의사 출신이시고 예. 상당히 스펙도 좋으시고 해서 만약에 이분이 우리 당의 을의 이제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뛰고 계신 분들과 좀 경쟁을 한다면은 당선이 되시면 더 좋겠지만은 뭐 당선이 안 되시더라도 충분히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선거에 또 좋은 그 컨벤션 효과를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또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같은 김해 지역이기 때문에 말을 이제 쉽게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종호 의원이 계신데 도전자가 3명이나 있어요. 이제 현역 전 도의원 출신들이죠. 지금 뭐 신상훈 전 도의원 같은 경우 우리 뉴스파드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젊은 청년 도의원들이 3명이나 도전을 했기 때문에 과연 본선의 후보자가 누가 될지 그것이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장류 김해을 같은 경우는 장류 때문에 조금 갑보다 더 젊은 도시로 속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곳인데 과연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그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현역 의원을 과연 두고 그 도전자들이 이길지 아니면 현역 의원이 철옹성을 지킬지에 대한 관전 포인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 같은 경우는 뭐 민홍초 님도 3선을 하시면서 원래 또 군 장성 출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도전자가 또 여러 분 계신 걸로 아는데 또 박성호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또 오셨다가 이제 국민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시선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김해가 저희 창원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뭐 잠깐 말씀을 좀 덧대보자면은 김해을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이제 인터뷰하신 김정호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초선 도의원 4분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도의원 4분이 도전장을 내밀므로 해서 오히려 선거가 조금 루즈해질 수 있는 것이 조금 활기를 좀 띨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김정호 의원님이 수성을 하게 되신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김해에 보면 다음 지선에 또 차기 시장 후보가 사실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4분이 열심히 또 뛰셔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면은 차기 또 뭐 시장 후보로서의 역할도 사실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좀 뭐 그런 의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해 이제 갑과 을 두 선거구 모두가 이제 민주당이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왔는데 내년 총선은 좀 어떻게 다른 바람이 불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12년 동안 민주당 일당 체제였는데 대선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지선에서 이제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고 이번에 한 15%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후보군 지지율을 보면은 또 낮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당 지지율은 높으나 후보에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그 약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후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고 그만큼 선거의 열기가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어쨌든 그 15% 이겼다는 그 지선에서 이긴 그 퍼센테이지로 보고 저희가 또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후보가 갑과 을에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저희가 이번만큼은 똘똘 뭉쳐서 12년 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훨씬 높게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잘하면 지지율이 좀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이제 강원도 쪽 보면은 강원도 쪽도 보수가 되게 높은 지역이거든요. 이제 전쟁의 우려에 대한 것에 대한 보수를 많이 찍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오늘 그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보다 못한다고는 훨씬 높고 하지만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민주당은 찍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예.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상록 의원님께서도 주문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못해라. 그리고 실제로 저기 중앙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일도 못하게 하고 저 일도 못하게 하고 그럼 국민들로 하여금 당연히 일을 못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만큼 저희에게는 중요한 선거다. 왜냐하면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일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일도 못하게 하면서 일 못한다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두 분 이렇게 너무 재밌어지는 상황에서 네. 저희도 방송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총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한 분씩 각 당을 대표해서 총선 전망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예. 저희 하포구 가장 창원에서 보수색이 짙은 곳인데 식당에 어르신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뉴스를 보면서 야 대통령도 검사가 하고 비대위원장까지 검사가 하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보수색이 짙은 하포구에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유상 의원도 마지막 한 말씀. 일단 저는 좀 중앙당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항상 이런 총선이나 큰 대형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보면은 항상 서울 경기권에 집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공감하실 텐데 지역에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저희가 이게 중앙하고 같이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앙도 중요하지만은 지방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후보들도 경남에 분명히 있고 이분들이 빨리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좀 빨리 그려달라 이런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의원과 함께했고요. 이번 주 내내도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추위에도 감기도 유행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